안녕하십니까, 팜닥터스입니다. 오늘 7월 7일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오작교에서 만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덥습니다. 덥다 못해 뜨겁고 따갑고 그렇습니다. 저도 방금 과수원에 지금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뭐 선글라스도 끼고 모자도 쓰고 이렇게 안면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굉장히 덥고 뜨겁고 따갑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도 피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재배하는 과일, 사과 열매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일소 피해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촬영을 합니다. 일소 피해는 35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고 그 태양광이 굉장히 강한 7, 8월에 대부분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침 해보다는 정오하고 오후 한 2시경 요 사이에 될 때 햇빛이 제일 강하고 온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때 남쪽과 서쪽 요 사이 요 사면의 피해를 특히 많이 입게 됩니다. 네, 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 피해를 입은 곳이 갈색이 되면서 나중에는 괴사가 되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또 상품이 좋은 위쪽 부분에 피해를 특히 많이 입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소 피해를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소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먼저 하계전정을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계전정을 너무 과도하게 해버리시면 이 열매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잎이 바람에도 이래 움직여서 열매를 조금씩 가려 주었다가 뭐 햇볕을 받다가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계전정을 해버리면 햇볕에 바로 직접적으로 노출돼서 피할 곳이 없이 계속 이렇게 뜨거울 때 과일이 햇볕에 노출이 되면 일소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여름철에 되게 뜨거울 때 그 사과의 막 표면의 온도가 40도가 넘게 되어 버리니까 네, 피해를 당연히 입을 수밖에 없겠죠. 또 뭐 굉장히 좀 딜레마긴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하계전정을 아예 안 해버리면 약액이 그 도장성 가지에 의해서 안쪽으로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가 또 어렵게 되니까 그 가운데 점을 잘 찾으셔서 하계전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사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걸 잘 알고 계시지만 초보자분들은 그 옆에 좀 잘하시는 농가분이 있다면 그 분의 그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관수입니다. 그 잎이나 열매에 충분히 그 수분이 있으면 그 햇볕에 견디는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네. 그 뭐 예를 들면 뭐 일반 종이라고 해도 그 종이컵에 물을 받아놓고 밑에 라이터로 불을 켜는 거하고 물이 없는 그냥 종이컵에 라이터로 불을 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뭐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인산 칼륨이나 규산 그리고 칼슘 같은 이러한 제제를 쳐주면 세포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또한 일소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를 특히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뭐 봄에도 방제를 잘해야 되고 뭐 수확하기 전에도 잘 해야 되지만 병해충 방제하는 것이 일소 피해를 예방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소리야? 병해충 방제는 병해충 방제지 일소 피해하고 무슨 상관이냐? 굉장히 상관이 큽니다. 예. 왜 그러냐면
먼저 장마기에 많이 걸리는 병이 갈반병입니다. 갈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잎이 노랗게 되면서 일찍 낙엽이 지면서 막 잎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잎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그대로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또 일소 피해를 또 입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병은 그렇다 치고 충은 왜 그러냐? 충은 응애라든지 나방류, 특히 잎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잎이 오그라들거나 뭐 떨어져 버리거나 뭐 구멍이 난다든지 이러면 또 피해가 열매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해충을 방지하는 것 또한 일소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약제라고 하죠. 정규방제와 정규방제 사이에 지금 장마기에 가운데 치는 보호살균제, 뭐 크게 안트라콜, 다이세넴, 다코닐, 뭐 캡탄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안트라콜 같은 경우에는 중간 약제이지만 일소 피해 예방도 됩니다. 특히 안트라콜은 아연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연 결핍도 예방을 해주고, 또 특히 다른 약제보다 이래 색 자체가 더 진합니다. 그래서 그게 도포가 돼버리면, 특히 장마기에는 케어스하고 같이 도포를 해버리면 그 일소 피해 예방 효과가 상당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제가 좀 전에 가가지고 과수원에서 열매를 보이는 거 아무거나 따와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은 꼭지가 움푹 들어가지 않거든요. 거의 일자거나 뭐 꼭지가 바로 보입니다. 여기 보이고, 그러니까 약액이 묻어도 여기 안쪽에 침착이 안 됩니다. 침착이 안 되고 빗물이나 뭐 이슬 이런 거에도 쉽게 이렇게 딱 끼고 흘러버리고 하기 때문에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수확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뭐 아오리, 썸머킹, 기타 조생종, 그리고 7, 8월에 이게 일소 피해가 심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확을 얼마 안 놔둔 8월 말경에 수확이 되는 홍로 같은 이러한 품종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약재들이 보면 사과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이렇게 꼭지 부위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면서 점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서 이 과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움푹 들어간 여기에 그 미량 요소나 보호살균제 같은, 특히 수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에 침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이 피해 때문에 사과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거나 뭐 또 사람을 투입을 해서 면봉으로 닦고 이렇게 젖은 수건으로 닦고 막 그러한 사례들이 그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수를 하시지 않겠지만, 초보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러한 걸 모르시니까 피해를 입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일소 피해를 예방하는 제재가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름도 멋집니다. 썬팅, 보면 뉴 인터셉터, 네. 제일 이름이 멋지다고 생각되는 건데 파라솔 이런 제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들도 굉장히 일소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가지를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과도하게 하계 전정을 하시지 마시라. 그리고 두 번째로, 충분히 관수를 하셔라. 세 번째, 1인상 칼륨이나 칼슘 같은 세포벽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재를 치시라.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예방해 줄 수 있는 요런 제재도 치시면 좋습니다. 좋고, 마지막으로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놓고 하늘에 바라는 것이 모든 농사의 뭐
농사를 짓는 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특히 올해는 2025년도에는 일부 지역의 냉해 피해도 굉장히 심하고요. 특히 정송 같은 경우에 냉해 피해도 심하고 지금 너무 가물고 이러기 때문에 대과라든지 이래 좀 상품의 사과 생산이 좀 어렵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우박이 내려서 그 과일에 그 못난이 보조개 사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상품에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시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때입니다. 예. 뭐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올해는 고품질의 사과가 아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영농하시기 힘들지만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시고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가지고 영농하십시오. 감사합니다.